게이PC방의 퀴어 연작 퀴어가 퀴어에게는 비욘디 무지개 재단과 이반시티 퀴어 문화 기금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원PC함에 지친 게이들의 PC한 놀이터 게이PC방 9번째 에피소드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들에겐 한 주일지 몰라도 네, 물도 마시고 네, 저희에겐 15분이었네요 이번엔. 자, 오늘 2부에서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A 엄브렐라 분들께서 퀴어 사회 내부에서 어떤 일을 겪으셨고 어떤 일을 경험하셨고 또 이제 A 엄브렐라 가시화 운동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퀴어 커뮤니티 내부에서 스스로를 소개했을 때 어떤 반응이 돌아오는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하나는 당황스러웠던 경험을 여쭐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바람직했던 반응, 혹시 퀴어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편했던 반응은 어떤 것인지 좀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선 당황스러웠던 경험부터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인이 생기거나 파트너가 생기는 경우를 좀 말씀드리면 말을 해요. 제가 A 로맨틱이고 A 섹슈얼을 가진 지향성이 있다, 네. 지향성을 가지고 네. 있다라고 말을 하면 되게 당황스러웠던 적이 이제 분명히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오토콜이 섹슈얼이라고 네. 하면 직설적으로 그래서 섹스를 안 할 거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화가 나면서도 이제 많이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는 들어봤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웠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셨군요. 근데 심지어 그분이 찾아보고도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찾아보고도. 네, 화가 나더라고요. 섹스 중심주의. 일단 그래 너가 그런 건 알겠다. 내가 그럼 너랑 섹스를 못 하는 거야? 이게 너무 급했던 거죠. 그 사람은 당장 피부로 와닿는 게 그래서 그렇게 더 말씀을 하셨던 게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신이 급하다고 네.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하는 건 조금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참. 자, 그럼 우리 김나님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이제 수나스 영상을 찍었었어요. 네. 네. 찍고 나서 막 동방에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있는데 저 혹시 그 수나스 영상 이러시는 거예요. 또 알아보시고 네. 또 저 에이스예요, 에이섹슈얼이에요 했더니 그 수나스 영상 나오시지 않았어요? 막 이러고 여기 옆에 계시는 이 분도 저를 처음에는 수나스님 영상으로 저를 그쪽에서 먼저 보고 나중에 본 사례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니 제가 이제 지난 겨울에 이제 미국 여행을 할 계기가 생겨서 미국에 가 있는데 새로 들어오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수나스 영상을 봤는데 닉네임이 똑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분이 이분인가 했는데 설마. 돌아와서 봤더니 그분이 앉아 있으니까 약간 팬심의 마음. 팬심으로. 봤던 얼굴이다 막 이런 느낌. 우리 디자님은 지금 어쨌든 현재 오픈리로 지내고 계시잖아요. 김난님은 그러면 오픈리로 지내고 계신가요? 네, 저도 부모님한테도 커밍아웃을 아, 정말요? 네, 뭐 에이스라고 하진 않았고 그냥 레즈 아니고 트랜스젠더 아니야라고만 얘기를 해놨고 네네. 네, 전주 키퍼에서도 뭐 발언 연설 네. 같은 거 한번 했었고 그냥 오픈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시. 그 아까 1부에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네. 혹시 부모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혹시 반응이 어땠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보통 트위터 같은 저는 트위터를 많이 하니까 네. 다른 SNS에 나오잖아요. 뭐 최악의 커밍아웃 네, 경우 그런 거.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에 진짜 최악의 커밍아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제
뜬금없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주키퍼 기획단 회의를 끝나고 이제 버스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네. 네. 집에 가가지고 기사를 보여주면서 사실 나 여기서 기획단으로 하고 있다 했더니 네. 난리가 났어요. 엄마랑 아. 아빠랑 해가지고. 네. 근데 말하기 전에 난 레즈 아니고 트랜스젠더도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네. 진짜로 그거에 병인 줄 아시더라고요. 아빠가. 홍석천처럼 너도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와라 이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약간 스스로 정리가 안 돼서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아빠 딸이 지금 딸은 아니지만 젠더 키어라서 네네네. 아빠 딸이 지금 정신병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했더니 우와 너무 아니래요. 그래서 네가 정신병원을 가든 산부인과를 가든 뭐 어느 내과를 가든 진단서를 떼어와라. 그럼 우리가 믿어주겠다 이러시는데 나를 증명하는 걸 병원에서 떼와라. 뭐. 그래서 그 사실 제가 뭐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정보를 잘 모르는데 퀴어 정보를 네. 그러니까 많이 아는 편은 아닌데 그 동성애라는 것이 WHO에서 삭제되었다는 것을 안 지가 얼마 안 됐었어요. 네네. 그게 몇 주년이다라는 것을 네. 네. 그게 없어진 지가 지금 몇십 년인데 지금 뭔 네. 얘기하는 거냐고 했더니 아빠가 그제서야 이게 아닌가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중년 아저씨들이 약간 아는 척하는 하다가 네. 네. 댕 맞은 것처럼 이러고 있더니 아. 그제서야 뭐 다른 얘기 막 하면서 학교 내 어쩌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울면서 정신병자 아니냐고 왜 여기 있냐고 이러고 소리 지르시고 근데 지금은 또 아무렇지 않게 있어요. 뭐 저는 다 기억을 하고 있고 엄마 아빠도 기억을 하고 있겠지만 뭐 서로 쌍방 모르는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더 이상 하지 않으시는 회피를 그런 하고 건가요? 싶으신. 회피는 아니 그냥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얼마 전에 이제 서울 키퍼가 있었잖아요. 네네. 이제 그때 서울 간다고 얘기를 해야겠다 이러고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네. 엄마가 갑자기 너 14일에 서울 가냐 이러는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간다고 그랬는데 어머니 이제 학부모들 밴드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어플에서 동성애 반대 청원 뭐 그게 게시글이 올라왔나 봐요. 그래서 네. 여기서는 동성애라고 언급을 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부정하고 싶은 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아직도. 물론 우리 김란님이 받으신 상처에 대해서 너무 막 세대차로 이 얘기를 무마할 수는 없는 거긴 하지만요. 정말 모르시고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처음에는 저한테 그러면 트랜스젠더라는 거야?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면 뭐 수술을 하고 싶은 거니? 약간 이런 식으로 처음엔 물어보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그냥 뭐 남자를 좋아한다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물어보셔서 어쨌든 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나 동성애라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 박혀있는 이미지 자체가 조금 정해져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너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 주셔서 사실 저도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부모님한테 커밍아웃 한 게 잘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런 우리 윗세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편견이나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확고하고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굉장히 상처가 크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부모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으셨으면. 그럼요. 갑자기 숙연해. 네. 이입이 돼가지고. 그럼요. 자, 그러면 아까 하던 질문을 다시 이어가 볼게요. 당황스러웠던 경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이제 반대로 커밍아웃을 했을 때 상대방이 되게 내가 불쾌하지 않고 되게 바람직하다라고 느끼는 반응을 보여주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 디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A로 에이스에 대해서 이제 퀴어 분들한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좀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 대화 자체가 불편하긴 했죠. 제가 A로고 에이스라서 이러이러하고 이렇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되게 장시간 이야기를 했어요. 되게 장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유성애자셨죠. 유현정이시고 결론은 이해는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배려를 해야 될지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하긴 했거든요. 결론은 물론 되게 엄청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해서 그 결론이 나긴 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고민을 하고 이 에이스 A로 지향성을 가지신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물론 대화하는 내용은 다 힘들었죠. 왜냐하면 네네. 제 본연의 모습이 A로 에이스라서 이러이러하다를 계속 얘기를 했고 계속 풀어가는 과정이 편치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좀 아프기도 하고 제 모든 걸 보여줬으니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끝내고 나니까 되게 속 시원하고 그래도 이 사람이 그래도 노력은 하는 모습이 있구나. 뭔가 다양한 정체성이 있구나라고 받아들여지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네. 인정을 하시고 불편하면서도 되게 좋은 시간이었다. 네. 음. 바람직하다라고 느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사람이 배려를 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불편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저는 불편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런 느낌의 대화였어요. 제가 좀 생소했던 경험인 것 같긴 해요. 네. A로 에이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그냥 턱대고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만 하고 그냥 설명하고 끝나는 경험이 많은데 네. 이분은 되게 심층적으로 얘기를 들어주시고 뭔가 노력을 해야겠구나라는 결론을 도출을 하셔서 네. 내가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겠다라고. 네.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해가 어렵다, 이해하기는 힘들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내가 좀 더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노력을 하는 게 맞는 게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오히려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불편은 하긴 하면서도 어떤 측면은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오히려 솔직한 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차라리 솔직한 게 네. 낫다라는 말씀이시죠. 차라리 솔직한 그죠? 게 네. 낫다. 우리 김난 씨는요? 사실 저는 그렇게 특이한 얘기할 만한 게 없어요. 아, 그래서 네. 그냥 열린문 사람들만 보고 솔직히 말하자면 보는 사람이 거기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뭐 젠더 교육 그런 것도 하고 네. 그래서 그냥 안녕하세요 김난입니다 이러고 막 우성애자 김난입니다 젠더 기어 김난입니다 얘기를 하면 그냥 안녕하세요 저는 뭐예요라고 대답해 주시고 진짜로 딱 날 보고 저 사람은 안경을 썼네 이런 기분. 사실 그냥, 저는 뭐 네. 지금은 안경을 안 쓰고 있지만 뭐 네. 눈이 안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그냥 내 삶의 일부분을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자연스러움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이 김난 씨가 생각하시기에 바람직한 네. 자세, 바람직한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죠? 네, 그냥 뭐 특별할 거 없잖아요. 제가 뭐 갑자기 정수리 여기에 흰머리가 난다고 이상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냥 내 흰머리일 뿐인데 정체성도 그냥 음.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나를 이루고 있는 그냥 한 부분일 뿐인데. 네. 그렇죠. 조금 저는 덧붙이고 싶은 건 네. 이제 김난님의 경험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것도 참 좋은데 네. 그에 비해 이제 본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솔직하게 말을 해주고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도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불편하긴 했지만 거기서 네. 되게 좋았어요. 물론 내가 A로 에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에는 사실 아직까지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노력은 해볼게라는 반응이 오히려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네, 최근에. 네, 네. 그러니까 어줍잖게 아는 척을 하는 것보다는 네. 사실 모른다는 것을 전제를 두고 여러분들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노력할 거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죠? 네.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 이제 퀴어 내에서 저희 게이들이 갖고 있는 권력 같은 거기도 한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커밍아웃을 하면은 그렇구나라는 걸 많이 아시잖아요. 이제 이제 가시화도 많이 됐고 어떤 존재들이다라는 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한 커플 저희보다 한두 커플 더 벗겨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니까 또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바람직한 경험이었고 이제 어떤 반응이 가장 좋은 것 같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그 부분 이제 그렇게 가름을 하면 될까요? 네. 그러면 퀴어 내부에서 다른 퀴어들과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봤다면 A 엄브렐라 여러분들의 활동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은 그래서 혹시 A 엄브렐라의 그런 조직들, 활동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혹시 소개 가능하실까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좀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미국 중심적이긴 하지만 이제 학술적이라든지 이런 가시와 관련해서는 에이븐이라는 곳에서 이제 학술적인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끌림 모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위키도 하고 있고요. 에이븐 위키라고 따로 이제 무성애자 관련해서 이제 사이트도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무성애 가시화 행동 무대가 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무대가 어떤 것의 약자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제가 소속된 단체가 아니라서 네네네. 괜찮습니다. 네. 이 이름만 이제 무성애 가시화 행동 무대라고 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네. 것만 알고 있고요. 네. 이제 주로 이제 퀴어 퍼레이드 부스 참여를 하시기도 하고 네. 팟캐스트를 하고 계신 걸로도 알고 있고요. 네네. 네, 이런 활동을 주로 하고 계시고 최근에는 저랑 김나님이랑 무성애 관련해서 가시화 운동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네. 둘 다 이제 다른 단체에서 열심히 가시화 운동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긴 어려워서 네. 트위터 상에 네. 해시태그 하나를 만들었어요. 네. 제가 이제 어떤 분이 기억은 안 나는데 자세히 동성애자가 불지옥을 가면 그럼 무성애자는 불로 불사하는 거냐라는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막 무성애자 불로불사위원회라고 막 해시태그를 만들어서 불로불사위원회. 네, 무성애자는 불로불사한다 막 그런 재밌네요. 식으로 가시화 운동 측면에서 네. 막 서로 네. 공동위원장이다 이러고 이렇게 트위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며칠 전에 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또 리트윗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에이븐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혹시 그게 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Asexual Visibility and Education Network에서 AVEN이라고 약자가 돼 있네요. 네.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에이븐이라고 읽더라고요. 네, 에이븐. 네. 그 무대는 지금 보니까 무성애자들의 대답? 그러니까 무성애자들의 이야기로 규범성을 벗어난 대답을 제시하고자 한다라고 해서 무대라고 이렇게 그렇군요. 해놨네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A로 에이스가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A로는 A 로맨틱이고 에이스는 에이섹슈얼의 네.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네. 네. 들으시는 분들 참고해 주세요. 네. 무연정 네. 한국어로는 무연정이 A 로맨틱이고요. 네네. 에이섹슈얼은 무성애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네. 그것을 총칭해서 A엄 혹은 A 엄브렐라라고 네, 부르는 맞습니다. 거고요. 네. 저희가 이제 농담 삼아 네. A젠더 A로 에이스는 이제 트리플 A라고. 네. 에이젠더까지. 네, 저는 안타깝게 트리플을 못 하고 2A만 더블 가지고 A. 있어서 그렇군요. 더블 A. 네. 그래서 약간 트리플 A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언젠간 나도 트리플 A를 해야 되는데 이러고. 트리플 A. 아까 A엄 그만하고 싶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할 거면 삼관왕은 하고. 알겠습니다. 김나님의 소망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에이섹슈얼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다음 질문은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에이섹슈얼 그 공동체의 한계점이 혹시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소수자 내 소수자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수가 적을 수밖에 없고요. 가시화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네, 더 네,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수도권 중심적으로 가시화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도권 중심으로. 네. 그 부분도 있고 이제 아무래도 인력 부족이겠죠. 사람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저와 김나님이 실질적으로 무성애 가시화 운동을 하기에는 힘든 점이 있었어요. 고충이 네.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저와 김나님은 이제 지역에 살다 네. 보니까 타 지역에 살다 보니까요. 네. 네. 에이스 커뮤니티는 되게 많은데 네네. 에이로맨틱 커뮤니티는 없는 것도 조금 한계인 것 같아요. A로는 아예 커뮤니티가 없나요? 커뮤니티 자체도 없고 네. 트위터 계정도 공식 계정도 딱 그 약간
바이 하면 생각나는 계정이 있고 게이 하면 생각나는 계정이 있기 마련인데 네. A로는 딱히 그런 건 없어요. 아. 굿즈 자체도 다른 정체성 지향성에 비해 굉장히 없는 편이고 확실히 그러니까 빨리 가시화를 해서 좀 동지분들 하시는 게 동지라고 해야 되나? 네. 동료. 그래 동료가 훨씬 네. 낫겠네요. 어감이. 네. 이거는 오늘 주제와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두 분 다 젠더 퀴어라고 하셨잖아요. 네. 젠더 퀴어는 또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주제에 또 다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젠더 퀴어가 좀 생소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오늘 것 같아요. 네. 나오신 김에 젠더 퀴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젠더 퀴어가 뭔지? 아까 엄브렐라 얘기할 때 잠깐 나온 내용인데요. 네. 트랜스젠더 엄브렐라 네.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표현하는 말은 되게 많아요. 뭐 논바이러니 논바이너리. 논- 네, 바이너리.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네. 젠더 퀴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네. 네. 트랜스젠더 엄브렐라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좀 쉽게 풀어드리면 네. 이분법적인 성별에 벗어난 정체성을 가지고 네네. 있으신 분들이 보통 젠더 퀴어라든지 네. 논바이어리로 정체화를 많이 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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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같은 경우에는 데미 가이로 정체화를 했는데 네. 네. 이제 남성이라고 느끼면서도 일부는 아니는 또 다른 성을 가지고 있는 혼재되는 형태의 성별을 느끼는 건데 그렇게 이제 이분법적이지 않은 네. 보통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을 다 젠더 퀴어, 논바이너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통칭 같은 건가요? 네. 네.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퀴어가 사실 이제 뭐 LGBT 포함해서 성소수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면 이제 성 정체성 중에 뭐 시스젠더가 아닌 이제 성별 이분법적에 맞지 않는 성별 이분법에서 벗어난 분들을 통칭하는 게 논바이너리 젠더 퀴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사담으로 아까 제가 그냥 젠더 퀴어라고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저는 일단 젠더리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젠더리스요. 네. 그 안에서 또 젠더리스가 있다는 네네. 거 말씀이시죠? 네. 네. 근데 이거를 가끔 이제 젠더가 없는 상태, 젠더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젠더리스도 있고 에이젠더도 있어요. 둘 다 없는데 젠더가 없다라는 뜻인데 네. 이제 두 개 차이가 있는 거를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네. 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 둘 다 없는 게 아니냐라고 네.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그거를 좀 제가 공학도였어서 공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네. 네. 에이젠더는 값이 0인 젠더이고 네. 네. 젠더리스는 값이 없는 널인 널 상태. 값, 네. 네. 그런 상태로 설명을 하면 조금 저는 공학도라서 좀 이해가 네네네. 빠르더라고요. 저는 공학도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것도 차이가 정확하게 네. 와닿지는 왜냐면 않지만 정수 안에서요. 음. 저도 공대생이라 네네네네. 저도 컴퓨터 쪽이라 그 0 값은 사실 없는 값이 아니에요. 0 값은 그 값 자체가 존재를 하고 주소도 지정이 되는 그런 값인데요. 널 값은 아예 그 안에 개체값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네. 없다고 하는 그러니까 널 값으로 이제 아예 입력이 안 된 값이라고 네, 해서 네. 그걸 정의할 수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네, 네. 훨씬 더 넓게 정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죠. 담을 수 있는 값들이 그렇죠. 있다라는 거고 0 값은 값이 들어가 있기는 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어렵네. 네. 말로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면 네. 보통 에이젠더가 0값인가요? 네. 맞죠. 이제 젠더가 없는 젠더는 에이젠더고 네. 젠더가 없다가 젠더리스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젠더가 없는 젠더가 네, 젠더 에이젠더고 젠더고 젠더가 없다는 에이리스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기 조금 이게 좀 이해가 되는데 없는 좀 젠더와 와닿네요. 네. 없는 거. 뭐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참 어렵네요. 네. 어렵지만 뭔지는 알 것 같네요. 그리고 네. 또 어렴풋하게. 네. 뭐 어렴풋하게 이해를 하더라도 사회 내부에선 굉장히 다양한 젠더와 지향성과 정체성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포용하려고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 청취자분들 좀 맞아요. 알아주셨으면 결론은 좋겠습니다. 그거죠. 네, 우리가 결론은 그거죠. 에이젠더. 뭐 영인이 널리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거를 다 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네. 그 말 자체에 너무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안타까운 건 하나 더 덧붙여서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당연하다라고 좀 아니면 자연스럽다라고 여겨지면 좋은데 그것이 설명이 안 돼서 다른 사람들이 쓰는 비유와 다른 사람들이 쓰는 단어를 굳이 가져와 가지고 이해를 시켜야만 하는 이 상황이 네.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요. 맞아요. 항상 당사자성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하는 말 그 자체를 이해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환경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젠더 퀴어에 대한 설명. 네. 저희가 이제까지 이제 준비한 A 엄브렐라에 관한 질문은 여기까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질문은요. 전주 퀴어 문화 축제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하는데 혹시 소개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두 분께서 전주 퀴어 문화 축제 그렇죠. 조직위원이시니까요. 나오신 김에 한번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전주 퀴어 문화 축제는 올해로 1회를 개최를 했고요 이미. 네. 4월달에 4월 7일자로 이미 어. 개최를 했습니다. 네. 가장 처음으로 했고요. 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날짜를 잡았지만 그날에 이제 눈이 왔어요. 아 정말요? 네, 아침에 눈이 왔습니다. 바람도 굉장히 심하게 불어서 굿즈가 다 날아갈 것 같은데 이러고 있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이제 호남권 지역에서 처음이었고 네. 광역시를 제외한 일반 시에서도 처음이었어요. 아, 퀴어 문화 그러네요. 축제가 아. 열리는 게 처음이었고 이제 그러네요. 전주하면 사실 관광지로 많이 떠올리시는 네, 곳이 네. 한옥마을이라 네. 이제 전주성 남문이 또 거기에 풍남문이라고 있어요. 네, 네. 이제 그 광장에서 저희가 퀴어 문화 축제를 진행을 했고요. 네. 네. 이제 독특한 점은 저희는 이제 전북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랑 같이 조직위원회를 꾸려서 이제 흔히 볼 수 없는 민주노총 차량 가지고 퍼레이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네. 이제 부스 참여하신 것도 전북 지역 시민사회 단체 분들과 이제 기타 전북 지역의 청소년 당사자 단체라든지 LI 네. 단체 분들도 참여를 아. 해주셨었어요. 네, 그렇게 개최를 했고 가장 좋아하셨던 거는 저희가 이제 대형 무지개 깃발을 선두로 필두로 해서 퍼레이드를 진행을 했는데 네. 한옥마을에 진입하는 루트였어요. 저희가 한옥마을을 네. 통과하는 루트였는데 네. 들어가면 이제 내리막길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뒤쪽에서 바라봤을 때 대형 무지개 깃발이 쫙 한옥마을로 깔리는 장면을 볼 수 있는 퍼레이드여서 굉장히 장관이었겠네요. 네, 좋으셨다고 평을 많이 남겨주셔서 네. 네, 저희 둘은 그런 못 봤습니다. 앞에 네, 계셨구나. 앞에 둘이 깃발 들고 서 있느라 막 신나가지고 네. 내년엔 꼭 가야겠습니다. 네. 저 그러니까 전주 여행 갔을 때 그 길이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 이렇게 주변 풍경이랑 무지개 깃발 딱 매치를 시키니까 지금 너무 네, 멋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한복 입으신 관광객들이 저 뭐야 이러고 쳐다보는데 네. 제가 전키 깃발을 들고 네. 기자님이 열린 깃발을 들었거든요. 네. 둘이 너무 신나가지고 네. 네. 아 너무 막 날 쳐다보는데 뭘 봐 이러면서 부럽지 우리 예쁘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지나갔었어요. 저희가 이제 내년에도 네. 저희 전주 지역에서 그러한 무지개 깃발이 휘날리는 한옥마을을 보실 수 있고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전주 여행 겸 같이 오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프라이드 뿜뿜한 날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하고 있으니까 2회 전주 퀴어 문화 축제에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네. 네. 저도 사실 전주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어쩌다 아, 보니, 정말요? 네, 어쩌다 보니 갈 기회가 아, 없었는데 네. 한번 내년에 키퍼를 핑계로 한번 가봐야겠네요. 네. 눈이 안 올 때 해보려고 노력을 내년에도 비슷한 시기에 좀 준비를 하시고 있나요?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 네. 저희가 네. 내년에 개최하는 거는 정해져 있고요. 네, 날짜는 이제 저희가 공식 트위터 계정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계정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어요. 네. 이제 결정되는 대로 네. 이 날짜와 장소를 공지해드릴 예정이에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전주 퀴어 문화 축제에도 막 그 혐오 세력들이 많나요? 혐오 세력들이 너무 없어서 아, 정말요? 너무 없어서.
네. 트위터 상에 20년 뒤에 퀴어 문화 축제가 이러지 않을까라는 글이 올라올 정도로 엄청 없어서요. 순탄하게 진행된 면이 있었어요. 되게 다들 전주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대구였어요 올해. 네. 근데 전주는 평화롭고 막 눈이 오는 퀴어 문화 축제였는데 대구는 전쟁이고 불지옥 같은 축제였다라는 평을 봐서요. 네네. 레알 러브버스가 대구 간 거 아니었나요? 네, 아, 거기서 진짜. 처음 네. 갔죠. 거기 뭐 잠입기 막 이런 거 쓰신 네. 분들 계셨고. 뭐 물론 지방색도 있을 것이고요. 네. 워낙 우리나라엔 지역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그렇긴 그쵸. 하겠지만 언젠가는 대구에서도 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대구뿐 아니라 서울, 전국에서, 서울 뭐 네, 전국에서 하는 전국에서도 네. 퀴어 축제에서 그런 좀 클린한 모습을 좀 보고 싶네요. 네. 평화로운 퀴어 문화 축제라니 정말 약간 아직은 상상이 안 돼요 지금. 네, 저도 잘 상상이 안 돼서 내년에 그게 궁금해서라도 꼭 가봐야겠네요. 네. 저희는 이제 막 그 서울 오셨으면 이제 아시겠지만 저쪽에서 이제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 저희는 이제 노래로 눌러버리잖아요. 누구 축제인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또 만나자고 막 서로 막 그러고 그러는데 신기하더라고요. 네, 올해는 그분들도 퍼레이드 하셨더라고요. 네네, 네, 봤어요. 그분들 퍼레 저 담배 뭐지? 피러 가는데 네. 담배 피러 이제 뜻친 분하고 만나가지고 네. 담배 피러 이렇게 딱 네. 건너가는데 네. 지금 행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대단하다 이러고 네. 담배를 피고 다시 횡단보도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네. 신호등을 옆에서 부채를 나눠주고 계시더라고요. 그 혐오 세력 분이. 그래서 진짜 저 부채 다 갖고 튈까 이러고 있다가 저희를 보셨어요. 그분이 네. 아저씨 분이셨는데 네. 갑자기 다 패식 여성분이셨거든요. 네, 네. 갑자기 아가씨들 덥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빡쳐가지고 아가씨 아닌데요 이랬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그걸 저희가 싫어하는 걸 아나 봐요. 아유 아가씨 아니지 학생이지 학생 청년이라고 불러야 되나 이러시더라고요. 또 교육은 또 받아오시는 아니요, 거구나. 교육을 받았다기보단 비꼬는 식으로 얘기하셨던 거 아닌가요? 아니 혹시? 비꼬지 않았고 아, 진짜 네 어떻게 불러주면 되지 막 이런 어... 그냥 부르지 마시고요. 이러면 부르지 정답이네요. 마시고요. 횡단보도 딱 켜지고서 내년엔 보지 맙시다 이러고 갔어요. 아 김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네 제가 아. 내년에는 보지 맙시다 이러고 음. 그러고 다시 들어갔죠. 그 불지옥으로. 불지옥으로. 네, 거의 사람이 타 죽어가고 있다. 그 올해도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 예전에 북치고 막 그 발레 공연 했던 그 기억나시죠? 네. 그분들 올해도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올해도 하셨는데 좀 이제 규모가 많이 줄어서. 지원이 좀 덜 나오나 봐요. 네,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서. 저도 근데 좀 많이 느꼈어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그 혐오 세력이 많이 좀 네. 줄어든 것 같다는 정말 느낌이 많이 좀 줄은 느낌이었어요. 네. 그 우선 여전히 그 정당은 존재하고 있고 그 정당이 알아서 없어질 때까지 좀 기다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전주 퀴어 퍼레이드 꼭 내년 진짜 가보고 싶네요. 네, 내년에 꼭 네. 참석하겠습니다. 꼭 와주세요. 네, 네, 가서 꼭 가겠습니다. 네,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또 여기 온스라고 네. 네. 바가 있잖아요. 네네. 전주에도 비슷한 바가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바 차가운 새벽이라고 이제 차가운 새벽. 네 트위터 계정도 있는데 차가운 네. 새벽. 네. 디자님께서 갔다 오시더니 그쪽 온스를 갔다 오시더니 비슷하다고 아, 정말요? 제가 데리고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주에도 유일하게 프렌들리한 바가 거기여서요. 네, 간혹 이제 갑니다. 저를 아시기도 아시고요. 그리고 네. 열린문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거기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랑 디자님이랑 가면은 영수증 써주시거든요. 잔난이라고 쓰셨어요. 잔난. 네, 그렇군요. 여러분 전주에 가시면 차가운 새벽에 꼭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차가운 새벽 사장님이 방송 들으시는 거 아닌가요? 모르죠. 자, 저희 2부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해도 괜찮을까요? 네, 하세요. 네. 저희 2부에서는요 퀴어 내부에서의 이제 우리 A 엄브렐라 여러분들에 대한 반응을 좀 처음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커밍아웃을 퀴어 내부에서 했을 때 불편한 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게스트분들께서 보시기에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줍잖게 아는 척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달라고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오늘 안 그래도 아까 젠더 퀴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설명을 듣고
사용한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해할 수 있겠다. 아니면은 알아는 듣겠는데 아직도 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젠더 퀴어 여러분들도 그렇고 A 엄브렐라 여러분들에게 사실 신뢰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질문을 드린 것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저희의 그런 언행이 조금 불편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쭤봤던 것은 A 엄브렐라 여러분들의 그 조직이나 아니면 운동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그것의 한계점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역시 수도권 중심이라 문제가 있고 또 A 로맨틱 여러분들에 대한 운동이나 조직이 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주 키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내년에는 저희 DJ들 모두 다 전주에 한번 가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괜찮을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게스트 두 분과 우리 멤버 3명의 오늘 소감을 한마디씩 간단하게 들으면서 방송을 마치면 어떨까 하는데요. 네. 게스트분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김나님. 사실 제가 뭐 용어를 빠삭하게 알고 있거나 약간 정보가 많다 이런 사람은 아닌데 지금 네. 항상 느끼네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것을. 네.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나와주신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있다. 자기 얘기를 해주신 것만으로도 오늘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네. 제가 오픈이니까 연락하세요. 네. 트위터로 연락드리면 네. 되나요? 네. 네. 트위터도 김난. 네, 지금은 약간 장난치고 있어서 아, 김난 더 지니어스라고 해놓긴 했는데 네. 김난이라고 치면 아무나 오셔서 제발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나올 사람이 없어 이러시면 연락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청취자분들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디자님. 저는 이제 A로 에이스로 정체한 이후 A엄으로 정체한 이후 제 얘기를 이제 지인분들한테 하기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네.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막 다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좀 네.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쪽 A로 에이스 A엄 분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주 퀴어문화 축제 기획단원으로서 네. 전주 퀴어문화 축제 얘기를 했던 것도 좋았고 네. 좋았습니다. 네, 오늘 되게 많은 얘기도 해주시고 설명도 잘 덧붙여주시고 감사합니다. 무성애자가 블로불스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가시하겠습니다. 네. 해시태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해시태그는 저희가 무성애자 블로불사 위원회로 지금 트위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인 단체는 아니고요. 네. 해시태그 운동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트위터에서 한번 검색해서 저희도 트위터에 그거 태그 달아서 한번 올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저희 DJ 분들의 소감도 마지막으로 듣고 방송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부터 할까요? 네. 저를 쳐다보고 계시네요. 네. 아까 제가 오기 전에 봤던 그 순화수 영상 중에 나오신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수자들에게 소수자성을 입증하게 자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 말씀은 어떤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자꾸 소수자들의 소수자성을 입증하고 판별하려고 하면 그분 표현에 따르면 트랜지션을 거치고 있는 트랜스젠더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연애 중인 동성애자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성소수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말이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게이들도 연애를 안 하고 있는데 커밍아웃을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쉽지 않은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연애를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는 오늘 나와주신 분들한테 너무나 저희가 막 물론 저희한테 가시화의 일환으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시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 것 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자리가 자리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어찌 됐건 자꾸 저희가 너무 모르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를 여쭤보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한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제가 게이라는 2글자로 네. 커밍아웃을 끝마칠 수 있는 거. 물론 개인의 서사는 개인마다 끝도 없이 이야기하자면 길게 이야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사정이 다 구구절절한 사연이 다 있겠지만 네. 어쨌든
우리가 게이라는 두 글자로 커밍아웃을 웬만큼 할 수 있잖아요. 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게이가 뭔지 주절주절 설명을 붙일 필요가 없는데 네. 그것 또한 제가 이제 퀴어가 퀴어에게 연작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게이가 퀴어 사회 내에서 누리고 있는 일종의 권력이라는 생각을 네. 오늘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고 네. 오늘 나와주신 A엄 두 분을 비롯해서 앞으로 만나게 될 다른 분들께 힘내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번에 이제 2편을 준비를 하면서 나도 그러니까 재정체화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을 이 A엄 안에서 되게 많이 찾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더 해봐야겠지만 되게 좋은 기회였달까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른 이제 트위터 친구분을 만나서 직접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께서 얘기를 해주신 재정체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 것들이 도움이 좀 많이 돼서 네 좋았어요. 제 소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참 세대 문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그런 사회적 균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세대와 지역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존재하는 제도의 한계도 그렇고 우리 사회의 벽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너무도 다들 당연하게 생각하고 산다는 것을 조금 더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러한 제도나 뭐 이런 거를 그냥 고치면 되고 아니면은 이거를 대학이거나 대학원식이나 나와서 이걸 정말 생각을 못할까라는 지식을 배우고 그것을 응용하는 방법을 알면 그것을 배려하는 것도 당연히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오늘 여러분들 게스트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존중하는 마음가짐 혹은 인격과 그 교육의 정도랄까요? 이건 양의 상관관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여전히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생각하는 분들은 물론 민주주의 사회 내부에서 결사의 자유, 뭐 집회의 자유,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당연히 표현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만 여러분들의 결사의 자유에 의해서 토론이 아니라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조금 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저도 계속 공부를 하면서 요새 안 그래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부를 계속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사실 조금 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성찰하면서 할 수 있는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점으로 지금은 일단 그렇게 가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앞으로 물론 제 고민은 계속 깊어지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아까 우리 삼식이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르니까 이제 계속 질문을 해나가는 것일 테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연작 시작했으니까 아주 여러 측면에 우리 사회의 여러 측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 소감이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정말 외연도 넓어지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내 생각을 한다는 게 좀 요즘에 좀 부족했거든요. 그런 게 저에 대해서 좀 아무튼 네 오늘 나와주신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마지막으로 네네. 이 에피소드를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 무성애와 무연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서 본인이 인지하시 못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좀 내가 이제 연애에 있어서 뭐 섹슈얼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다르다고 느끼거나 이상하다고 느끼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제 저희가 가시화 운동할 때 이제 퀴어는 어디에나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A엄이신 분들도 똑같이 어디에나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모실 게스트분은요. 레즈비언 두 분과 시스젠더 여성 바이 로맨틱 분 한 분을 모셔서 이제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뵐게요. 오늘 나와주신 두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에피소드 때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